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정부에서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주로 소형주택 수요를 유인하는 정책들인데 정부에서 과감한 카드를 꺼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구, 공동주택 60제곱 이하는 취득세 50%를 감면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도 약간 목에 걸린 가시가 있죠. 바로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일단 수요를 다가구 주택으로 붙이려는 것 같은데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의 36개 주랭랑. 벌써 수요는 저만치 달아나고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러나 저러나 다가구 주택은 상당 부분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들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준다 해도 글쎄요. 어느 정도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일단 다가구 주택을 산다는 건 웬만한 입지적 전망이 없이는 접근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이 될 수가 있죠. 재개발 가능성, 교통호재, 주변 인프라가 없는 다가구 주택은 그냥 고인돌 수준이죠. 아니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이게 뭔가 틀어박혀 있는 건물이 움직일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이 제로가 되니까 건물 감가는 급속도로 깎이게 되고 심지어 주변 시세를 완전히 나락가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영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이외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P로 접어든 지 오래일 정도로 아파트 이외의 대체재로서 지난 몇 년간 각광을 받아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궤적을 달리하면서 그냥 그대로 완전히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정책에서 비아파트 부분에서도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신청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일단 다주택자들 중에 곁다리로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고 주택수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대책도 나왔고요. 향후 2년간 구입해서 임대 등록을 한 소형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등등 이런 정책들은 일단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곁다리 대체제, 공동주택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가볍게 해서 이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늘려보겠다는 건데요. 확실히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면 시장엔 임대주택들이 상당 부분 다량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집값 부분에서 공급이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전월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 가격도 지금 하락세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쉬운 건 무주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냥 그대로 그들의 가슴을 때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질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죠. 주로 다주택자들 수요를 더욱 견인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천정을 뚫는 가격대로는 도저히 새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로드맵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청약시장이 무주택자가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고 초기 분양 시에도 분양 완판에 실패하는 일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보다 더 탄력적으로 분양가 조절을 하기 위해선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건설사 부실이 터지는 마당에 이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만큼 수요층에서 원하는 가격대와는 완전히 어긋난 분양가를 던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는 거고 결국 청약도 무주택자를 향해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해서 선착순과 무순위로 돌리기 때문에 이걸 주워먹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죠. 요즘 청약이 왜 각광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주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기본 1차 분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열어준다면 굳이 뭐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할까 싶어요. 일단 시장에 고분양가를 쳐서 조금 더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미분양, 특히 지방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꼬리를 자르기보다 먼저 머리를 치자는 얘기죠. 생선 요리할 때 일단 대가리를 손질해야 초밥이든 매운탕이든 가능하잖아.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들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가격 부분에서의 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그동안에 켜켜이 쌓아놨던 미분양 해소나 주거용 오피,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분양시장 왜곡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분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여기 천안에서 최근에 분양한 곳입니다. 84제곱이 4억대, 최근에 나오는 10억이 넘는 분양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죠. 아니나 다를까 청약 결과도 646세대 모집에 3만 3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초대박을 친 분양이죠. 지방에서도 미분양이라는 어른거리는 그림자 한 방에 쳐낸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해 놓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특히 가장 극강의 수요를 가진 무주택자들이 대부분 여기 청약 통장을 던졌을 건데, 무주택자들에 대한 가장 큰 정책 중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렴한 분양가. 세상의 그 어떤 부동산 정책보다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방 미분양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사 PF 문제, 특히 수익성 악화가 결부가 되면 그대로 자금 유동성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분양시장인데 말이죠. 이렇게 분양이 잘 되면 건설사도 자금적으로 그리 딸릴 일도 없고, 무주택자도 고금리 부담 덜어내고, 고분양가 받아주고 미분양 뺑뺑이 돌리고 건설사 허덕거리고, 결국 그 골치 아픈 미분양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 카드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부채 비율 300% 넘는 건설사들, 태영, 신세계, 코롱건설이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죠. 그만큼 굵직한 업력을 가진 기업들도 현장에서 뽑아 올릴 수 있는 분양 수익이라는 게 한계가 많고, 당장 PF 물려있는 은행으로 돈을 쏴줘야 할 대출 금액, 이자 부분도 상당 부분 엄청난 눈덩이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차입 의존도가 30% 넘는 건설사들이 한화, 한신, SK까지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와중인데 지방 건설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가 분양 현장과 결부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문제라는 얘기죠. GS건설은 1조 6천억 정도의 PF 보증,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이 미착공이라는 점, 그리고 절반이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불안불안한 요소고요. 롯데건설 역시도 PF 보증 규모가 5조 8천억 수준이고요. 롯데는 워낙 기업 자체가 자금력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건설 쪽은 이렇게 보증 규모가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건설사 쪽도 휘청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택정책과 함께 나온 건설업계 자구 노력과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를 고려, LH에서 직접 매입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건설사 쪽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매입 물량을 정해서 사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런 매입 대상이 되기에는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을 듯 보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나온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은 주택수를 빼준다는 차원에선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활용정점, 마지막 부분에선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재건축 단지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터라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상당 부분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이 부분도 대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급 시스템, 이건 뭐 속도전이 관건인데 그동안 주구장창 나왔던 공급 시스템 다변화, 빨리빨리가 실현이 돼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올해 14만 호 공급 목표로 꾸준한 공급 줄기도 되겠다는 건데요.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청약 본청약이 대방동 군부지 같은 경우는 2030년, 6년 후죠. 그리고 입주는 2033년,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거 공급의 불안한 부분인데 문제는 무조건 속도죠.
그리고 건설 산업 자체의 동력이 완전히 와야 될 수 있는 위기에서 얼마나 PF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는가. 당장 1월에도 중소형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당장 긴급 자금 투입이 소위 대형 건설사라는 곳 빼고 당장 넘어갈 수 있는 곳들까진 뻗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어찌 보면 시장 원리대로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도 기업 적자 생존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나와야 할 아주 공격적인 관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 분양도 계약률이 나락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분양을 했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여기는 동작구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흑석자의 무순위 때 줍줍 경쟁률이 무려 83만 대 1을 찍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같은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초기 분양에서는 7,800명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후 계약률이 저조해서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돌렸었죠. 잔여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70-80% 수준까지 간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국평은 10%도 계약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계약률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분양가가 13억을 육박할 정도로 높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돌고 반복되면서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가다가 결국 오늘 158세대가 무순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20% 정도가 잔여 물량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계약 취소를 초반에 80% 정도 했다는 말이 있었고 이후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잔여 물량을 해소하다가 결국 이게 한계에 다다라서 20% 정도 되는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분양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이 거의 렉이 걸린 상황이고 이후 집값 추세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올해 2024년 집값 추이는 상당 부분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갈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값 정책이 1월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기존 재건축 아파트들 30년 정도면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 혜택에 집중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도 선착순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무순위로 나올 만큼 계약 취소는 80% 선까지 치고 나오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 20% 선에서 무순위로 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든타임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